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라는 시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를 보면 현대시, 자유시, 이 말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 생태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시라는 것은 자연 생태를 시 내용으로 다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 보면 회고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이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자연이 파괴된 오늘날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과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이라는 자르면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 파괴된 오늘날의 현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뭐한다? 비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현실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한번 시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의 특징입니다. 구성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나타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화자의 자기 반성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 기울이면 저 강 앓는 소리가 들려오네. 저 강 앓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앓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아유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이 아파요? 그러면 강이 됐다? 오염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강의 앓는 소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겠습니까? 그렇죠? 의인법을 사용해서 강이 오염이 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의 강의 상태다라는 거죠. 앞에서 특징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700리 낙동강 되어 있네요. 신음하고 있는 700리 낙동강인데 신음한다라는 말은 바로 앓는 소리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700리 낙동강이라는 것은 낙동강이 오염됐다라는 소리인데 700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줬다라는 것은 요만큼 강의 일부만 오염된 게 아니라 강의 전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연의 첫 행 역시 낙동강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내 유년의 기억 속 서거기는 갈대밭 지나 가물거리는 모래톱 끝까지 맨발로 걸어가면 시야에는 즉 보이는 것은 출렁이는 금비늘 은비늘의 물살이고요. 수백 수천의 새들이 나를 반겨 날고 있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보세요. 내 유년의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유년은 언제입니까? 어릴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낙동강은 갈대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래톱이 있었고요. 그 모래톱을 맨발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맨발로 모래톱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과거의 강은 깨끗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비늘, 은비늘의 물살이라는 것은요. 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일 만큼 물이 그만큼 깨끗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수백 수천의 새들이 나를 반겼다는 것은 새들이 진짜 come on, hey yo, 빨리 와 이게 아니라 그만큼 새의 개체수가 많았다. 그만큼 깨끗했다라는 거죠. 즉 과거의 강은 엄청나게 깨끗했다. 즉 지금 보시면 현재와 과거의 강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많은 물대새들, 왕눈 물대새, 검은 가슴 물대새, 꼬리 물대새, 댕기 물대새, 수염 돋는 개개비란 새도 있었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과거의 물대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물대새들의 종류가 지금 여기에 어떻습니까? 열거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죠. 어떠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정은 어떻다?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과거, 앞부분에 잠시 현재죠.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물대새들은 과거의 물대새다라는 거죠. 다음, 물대새 알을 지고 돌아오던 어린 날의 낙동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대새 알을 쥐고 돌아왔다는 것은 옛날에는요 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알을 낳아놨겠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그냥 그 새알들 가지고 와서 장난치고 놀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만큼 어린 날의 낙동강은 깨끗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낙동강 가서 새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철컹철컹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또 과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오늘 한 말이 시적 화자를 물고기처럼 회유해 왔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처럼 회유라는 말이 뭡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연어 알고 있죠? 연어는 강에 살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 강에 와서 알을 낳습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왔다. 여기 낙동강에 왔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를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뭐뭐처럼, 듯이, 인양, 가치 등의 접사를 사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직유법이라고 했죠. 비유법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날의 기억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날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 내 유년 시절을 떠올려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즉, 이 시적 화자는 지금 현재 상태가 낙동강이 오염되어서 그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치법이라고 한 거죠. 이 도치법을 사용해서 현재 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루터 사라진 강변에는 커다란 굴뚝의 도열, 검은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죽으면 강도 따라 죽을 테지 등뼈 휜 물고기의 강, 대지를 버린 내 영혼이 천천히 황폐해 가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일단 나루터가 사라진 강변이다라는 겁니다. 나루터가 뭐냐면 배를 데워 놓았던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어부가 배를 타고 강을 위아래로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없으니까 나루터가 필요하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물고기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 강이 그만큼 더러워진 이유, 오염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굴뚝들이 서 있다라는 것, 도열되어 있다라는 것은 강 주변으로 공장들이 많이 세워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공장들이 검은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염 물질을 강으로 내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오염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열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를 토해내는 것,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뼈 휜 물고기의 강이라고 했잖아요. 물고기가 등뼈가 이렇게 휘었다. 형님, 이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병든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랑 그물망태기를 들고 강에 나가면 참 많은 물고기를 볼 수 있었네. 잉어, 누치, 가물치, 뱀장어, 미꾸라지, 수염 돋는 동작이라는 놈도 가끔 보였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참 많은 물고기, 잉어, 누치, 가물치, 뱀장어, 미꾸라지, 동작개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고기들의 종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열거하고 있지요. 그 다음 지금은 그 물고기들 낙동강을 버렸다고 한다. 낙동강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낙동강에 이 많았던 물고기들이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위의 연에서 나타나죠. 오염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세제를 멋모르고 쓰는 동안 거품을 물고 내가 폐수를 슬그머니 버리는 동안 거품을 물고요. 여기까지 일단 끊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표현 방법. 윗 문장과 아랫 문장이 비슷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강의 오염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드러냈습니까? 내가 시적 화자가 세제를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물었대요. 누가요? 강이요. 강이 거품을 문다라는 것은 오염된 물은 거품이 막 이렇게 더럽게 일어나거든요.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다음 내가 폐수를 막 버렸대요. 그러니까 강이 역시 거품을 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아까 제일 앞에 특징 볼 때 자기 반성이 드러난다라고 했죠. 강에 오염이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나다라는 자기 반성적 태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음하는 강, 오염된 강 똑같은 말입니다. 그 물고기들 다 어디론가 떠나 지금 있다 없다 현재의 강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내 발길 바다에 있다는 곳까지 왔네. 낙동강구 제일 아래까지 물고기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울쑥도를 보고 눈을 감고 마네. 이때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떠한 태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태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삐삐삐, 삐리삐리, 뽀르르르, 뽀르삐.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자, 눈 감으면 바다 직박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오네. 이거는 직박구리, 새 울음소리다 라는 거죠. 현재 울음소리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들려온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깨끗했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과거 낙동강의 깨끗했던 모습과 현재 오염된 모습을 대비해서 현재 생태의 오염된 상태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오염된 원인을 검은 연기, 굴뚝의 도열, 인간에 의해서 강이 오염됐다는 걸 뜻하고 시적 화자 역시 그 오염의 주범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자기 반성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단원에는 크게 세 가지 작품이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문학 작품 속에 어떠한 시대 상황이 담겨 있느냐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너네가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고 어떤 시대 상황이 들어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환경이 오염된 현대의 상황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보겠습니다. 어린 날 아름다웠던 낙동강의 모습을 당연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태도. 오염된 낙동강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태도. 많은 새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을 오염시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세제를 멋모르고 쓰는 동안 거품을 물고 내가 폐수를 슬그머니 버리는 동안 거품을 물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복습해 보았습니다.